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원 제5차 방제 약제 특성 및 살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5회차 살균제는 아미스타 플러스 메티람이라고 했습니다. 사과연구소 5차 방제 살균제는 라이몬, 디밀린, 파밤탄, 메치, 노몰트, 카스케이드 6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사과 동호회 5회 방제 약제는 살균제는 델란, 살충제는 다이몬 파스트입니다. 5차 방제 살포 시기는 경북대학교 살균제하고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약제는 6월 상순입니다.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6월 상순에서 6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5회차에 넣든지 아니면 6회차에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주 방제 대상은 살균제는 갈색무늬병이고 살충제는 나방류하고 응애예요. 5월 말에 응애약을 살포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 상순에 살포하시면 됩니다. 제5차 방제 약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살균제인 아미스타입니다. 2022년도 경북대학교 5회차 살균제는 아미스타, 헤비치, 스트로비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미스타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스타 작용기작은 다3 QOI 약제입니다. 스트로빌루린계예요. 주성분은 아족시스 트로빈, 적용 병해는 갈반, 탄저병, 곁무늬 썩은 병, 전무늬 낙엽병, 그리고 역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침투 이행성 약제예요. 침달성이 있고 내후성이 있는 약제입니다. 이 약제는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약제예요. 그런데 치료는 병 발생 초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병 발생 전이나 직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를 살포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등록된 품종 이외에는 절대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아미스타를 살포할 수 있는 사과 품종이 있어요. 후지는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나무가 홍로인데 홍로, 감홍, 양광, 스가루, 홍옥, 요가, 시나노 스위트는 이 약제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제 사용 가능 약제에 포함되지 않은 품종 중에 아리수, 썸머킹, 갈라, 그리고 시나노 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나노 스위트는 살포해도 된다고 했는데 시나노 골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나노 골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약제를 적용 대상 이외의 사과 품종에 살포하면은 동록이 발생하고 낙엽이 되고 낙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재열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 약제를 시나노 골드에 살포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사이트에 시나노 골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나노 골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썸머킹이나 아리수, 시나노 골드에는 어떤 약을 살포해야 되느냐? 거기는 작년도에 들어가 있던 헤비치나 스트로비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헤비치나 스트로비는 주성분이 크레속신, 메틸로 동일해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헤비치나 스트로비를 살포하실 때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침투성 전착제나 침달성 영양제, 그리고 유제하고 함께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전착제는 어떤 전착제가 침투성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면은 전착제를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침달성 영양제니까 살포하면은 한 면에 맞으면은 다른 면까지 약효가 발생하는 그런 영양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도 모르면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헤비치나 스트로비 살포할 때는 전착제나 영양제, 유제 같은 약제와 혼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북대학교 5회차 살균제는 아미스타 플러스 메티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티람이라는 약제는 현재 나오는 게 없습니다. 메티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가 있어요. 한국30에서 나오는 포리람 골드하고 써너비예요. 둘 다 작용기작은 카하고 주성분이 메티람이에요. 적용 병해충은 탄저병이에요. 두 약제 중에 포리람 골드는 메티람이 60% 들어있고 써너브는 55% 들어있습니다.
탄저병에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갈반에도 효과가 좋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재를 살포하면은 미생물 작용에 의한 동록 경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 약재는 동제 그리고 알칼리성 약재, 6월에 살포하는 대표적인 동제가 보르도액입니다. 그러니까 메티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재는 보르도액과 혼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살균제는 보르도액과 혼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살균제를 혼용하지 않는다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라티온과도 혼용 금지입니다. 이 약재는 유기 유황계 약재로 아연을 공급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재를 살포하면은 작물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5회차 사과연구소 살충제 중 라이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몬 작용기작은 15, 주성분은 노발루론, 순나방, 굴나방, 매미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방류 전문 약재입니다. 작용기작 15는 곤충 생장 조절제예요. IGR이라고 하거든요. 이 약재는 해충의 생식 기능을 마비시켜서 살균 작용을 해요. 좀 잔인하지요. 라이몬은 사과의 경우 디티아논 주성분의 약재와 혼용할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게 델란인데 주성분이 디티아논이지요. 그래서 라이몬의 주성분인 노발루론이 함유된 약재하고 델란은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소 살충제 중 디밀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밀린 작용기작은 15, 주성분은 디플루벤주론, 적용 해충은 순나방, 심식나방, 굴나방, 입마리나방, 그러니까 나방류의 효과가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재도 작용기작이 15이기 때문에 곤충 생장 조절제예요. 해충이 껍질을 못 벗도록 해서 살충작용을 하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지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살포하면 약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약재는 해충 발생 초기에 살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인축, 사람이나 가축이죠. 그리고 꿀벌에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누에에는 독성이 강합니다. 이번에는 파밤탄과 메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작용기작은 15, 그러니까 곤충 생장 조절제입니다. 주성분은 루페뉴론, 적용 해충은 순나방, 굴나방, 심식나방, 그러니까 이 약재도 나방류 전문 약재입니다. 이 약재를 살포하면은 해충이 알이 부화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유충이 섭취하면은 소화 중독, 독성을 일으켜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 약재도 지효성이 있어요.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해충 발생 초기에 살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약재도 곤충의 탈피를 못하게 해서 살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란 직전부터 유충기에 효과가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약재는 성충보다는 알이나 유충일 때 살포해야 됩니다. 이 약재는 침투 이행성이 없기 때문에 약재를 충분히 살포해야 됩니다. 작물에 안전하고 꿀벌에는 살포하고 2일 뒤가 되면 안전하다고 해요. 누에에는 독성이 강합니다. 다음은 노몰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용기작은 15, 주성분은 테플루벤주론, 적용 해충은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굴나방, 입마리나방입니다. 이 약재도 지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충 발생 초기에 살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비에 견디는 성질인 내우성이 우수한 약재입니다. 다음은 카스케이드입니다. 작용기작은 15, 주성분은 플루페녹스론, 적용 해충은 순나방, 굴나방, 입마리나방, 그리고 응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재는 사과연구소 약재 중에 다른 약재와 달리 응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애약을 살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약재를 살포하면 나방도 잡고 응애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재는 응애알 그리고 약충일 때는 효과가 좋아요. 성충일 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충 밀도가 높을 때는 다른 약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방제 약재입니다. 동호회 5차 방제 살균제는 델란입니다. 델란은 경북대학교 6차 방제 약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용기작은 카, 그러니까
보호살균제예요. 주성분은 디티아논, 갈반, 탄저병, 곁무늬 썩은병, 그리고 전무늬 낙엽병에 효과가 있는데 특히 갈반에 효과가 좋습니다. 보호살균제는 대부분 치료 효과는 없고 예방 효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델라는 예방 효과도 있고 초기 치료 효과도 있는 약제입니다. 델란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침투성이 있거나 고착성이 있는 전착제와 혼용해서 살포하면 약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약제가 제가 사용하는 전착제인데 침투 마스터 K입니다. 침투성이 있는 전착제예요. 그러니까 델란을 살포할 때는 이런 전착제를 혼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약제가 케어스하고 아비온이에요. 파라핀 왁스 고착제예요. 고착성 전착제거든요. 그러니까 델란을 살포할 때는 이런 고착제하고 혼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과의 경우 노발루론이 포함된 약제하고 혼용 시에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약제가 아까 라이몬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의해야 됩니다. 이 약제도 알칼리성 약제하고 혼용하면 안 됩니다. 6월에 살포하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약제가 보르도액이거든요. 그래서 델라는 보르도액하고 혼용해서도 안 되고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전후 일주일 이내 기간에 살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약제는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델란을 살포하고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델란을 살포하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두드러기가 생기면은 델란 후유증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동호회 살충제는 다이몬파스트예요. 이 약제는 아다마 코리아에서 나오거든요. 아다마는 이스라엘에 있는 굉장히 큰 농약 제조 회사입니다. 작용기작은 3메이 플러스 15, 주성분은 비펜트린하고 노발루론입니다. 적용해충은 순나방, 심식나방, 굴나방, 입마리나방, 그리고 노린재와 진딧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주성분이 2가지인 합제로서 종합살충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는 주성분이 비펜트린하고 노발루론이죠. 그러니까 이 약제는 델란하고 혼용하면 좋지 않은 약제예요. 작년에도 동호회 5차 방제 약제는 델란하고 다이몬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발루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는 5회차에 델란을 살포하지 않고 6회차 약제인 후론사이드를 살포했어요. 그러니까 5회차, 6회차 살균제를 바꾸어서 살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다마 코리아 홈페이지에 이 약제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 봄에 이 약제에 대한 설명을 첨가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약제는 델란하고 혼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30 홈페이지에는 디티아논하고 혼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회사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이몬파스트에는 노발루론 성분이 라이몬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란하고 혼용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델란하고 다이몬파스트를 혼용하지 않습니다. 찝찝할 때는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혼용해가지고 사과에 약해가 발생하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롯이 우리 농민들이 다 안아야 돼요. 한국상공에서는 이 2가지 약제를 혼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혼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균제를 바꾸든지 살충제를 5회차, 6회차 서로 바꾸어서 살포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까 5회차 경북대학교 살균제가 아미스타하고 헤비치 스트롭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이몬파스트는 아미스타하고 헤비치 스트로비하고는 혼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스타를 사용하시는 분은 다이몬파스트를 혼용해도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사과원 제5차 방제 약제 특성 및 살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